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0월 3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우리 10월 1일 날 저녁에 이란이 탄도탄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도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은 이란의 공격이 주요했다. 지난 4월의 공격과는 달리 그때도 한 200발 정도 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때는 또 상황이 지금은 좀 달랐지요. 그래서 이제 아이언돔이 무너졌다. 그래서 서방 언론에서는 이 말을 꺼내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아마 아이언돔의 한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이 자체가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인데, 저는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보복을 하기는 반드시 할 것인데 미국 선거전이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달 남았네요 거의. 그때까지 참을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격을 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랑 교감이 있었던 것 같고 미국과도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간다. 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자,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이란 남부에 있는 시라즈라는 곳에서 발사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한 곳에서 한 180발 정도를 발사한 것 같아요. 자, 지난 4월에는 드론, 그리고 속도가 느린 순항 미사일 이런 걸로 공격을 했고, 며칠 전에 공지를 했어요. 공격한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도중에서 날아가는 도중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잖아요. 특히 드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순항 미사일도 이런 거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아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기보다 느려요. 예. 그래서 미국 공군이 출동을 해서 미리 정보도 알고 있었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많이 요격을 했고, 이스라엘 상공에서는 대부분 아이언돔에서 격추당했어요. 그래서 아이언돔의 주가를 더 올렸죠. 예. 그렇지만 이란이 그건 알고 한 거예요. 미리 예고한 것처럼. 그리고 이란이 반드시 공격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사드 기지하고 F-35가 발진했던 그 남부에 있는 공군기지. 거기는 서방 언론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지만 이란 언론을 보면은 거기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공격해서 타격을 입혔다. 여러 가지 지금 그 당시 정황을 봤을 때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게. 근데 이번에는 주력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란이 도수를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거리가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접경이 아닙니다. 가려면은 이라크도 건너야 되고, 뭐 이라크는 최소한 건너가야 돼요. 여차하면 뭐 시리아도 건너가야 되고 사우디도 건너가야 되는데 이라크를 주로 건너갔겠죠. 거리가 약 1,700km다. 자, 1,7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탄도탄을 보유하고 있다. 자, 저런 기술은 예전에 이란은 북한에서 미사일 기술을 배워가고 했던 나라인데, 이제 저 정도 사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웬만한 나라가 다 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서방 언론에서 전혀 이런 제목을 뽑지 않는데, Times Now, 여기는 아마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이란 아이언돔을 무너뜨렸다. 이런 서방 입장에서 봤을 좀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죠. 근데 적절한 제목이에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때까지 아이언돔의 위력을 숭상해 왔는데 그게 붕괴되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겠죠. 근데 뭐 세상 일이 다 그렇죠. 안 될 때는 안 됐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제목이 있었고요. 이게 적절한 제목이라고 봅니다. 예. 자, 바이든도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효과적이지 않았고 이란의 공격은 우리가 패퇴시켰다. 뭐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간인 사망자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군사 시설에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입 닫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일단 이 미사일 자체가 상당히 정확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군사 시설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1,700km나 날아간 거잖아요. 다른 데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없다. 자,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아이언돔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 가지 화면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화면을 봤는데 이게 대표적인 거 제가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 네 발의 미사일이 지금 날라오고 있어요. 땅에 이제
뭐랄까 부딪히기 직전이죠. 여기 보면은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보면은 좀 불빛이 좀 크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게 요격당한 겁니다. 요격당한 거고 나머지 세 발은 이 이후에 영상을 보면 그냥 지상에 내려 꽂히게 됩니다. 이 정도 비율이에요. 예, 많게는 한 30%까지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쭉 여러 가지 영상을 살펴보면서 관찰한 것은 뭐냐면은 미사일의 속도가 두 가지다. 느린 것도 지금 이게 마하 뭐 4, 5 정도 돼요. 샤하드 3 미사일인가 그건데 그 스크드 미사일과 비슷한 거예요. 북한도 가지고 있는 류예요. 그것도 진입 속도가 마하 뭐 3, 5, 6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있고 그거보다 더 빠른 게 분명히 있어요. 같은 하늘에 훨씬 빠른 비행체가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파타 미사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발사를 했을 때 시라즈에서 아마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동시 탄착이 될 수 있도록 좀 있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분석에 들어갔을 거예요. 정보기관에서는 우리 쪽에서도 뭐 ADD 같은 데서는 지금 요격률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0%에서 한 3, 최대치로 봐도 30% 40%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이언돔이. 자, 그 중에서 일반적 탄도탄하고 극초음속 탄도탄을 비교했을 때 요격률이 어땠는지를 보면은 이거는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아이언돔의 한계가 뭔지. 예전부터 예시됐던 부분이에요. 예측이 됐던 부분이고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을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했다. 그게 첫 선을 보인 것이다. 제대로. 지난번 4월에는 정치적인 타격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실제 타격을 주려고 했다. 한 단계 올려서 188을 발사했다. 그런데 이란이 보유한 탄도탄 숫자가 몇 개로 추정되느냐? 3,000개다. 네, 계속 도수를 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거가 있고요. 자, 모사드 본부 네바팀 공군기지 F-35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지고 지난번에도 여기를 타격했습니다. 그때도 극초음속 미사일로. 자, 일부러 뭐 텔아비브 이런 데는 하늘에 그냥 쫙 띄어서 요격 다 당하게 놔두고 핵심적인 곳은 지난번에도 모사드 본부하고 네바팀에는 극초음속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속도가 느린 순항 미사일하고 드론은 싹 빼고 기본이 그냥 탄도탄이었어요. 그리고 섞어서 극초음속 미사일. 예. 자, 여기도 보시면은 세 발이 보이는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불꽃이 밝죠. 저게 요격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노란 동그라미 두 개는 그대로 지상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 자, 그때 4월 달에도 여기 드론 순항 미사일 주류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도 200발 정도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 3일 전에 공격을 공지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서로 다 알고 있었고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은 몰랐던 것 같거든요. 아니면 임박해서 알았거나 미국한테 알려주긴 알려줬어요.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점에서 달랐던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날라오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또. 예, 그중에는 아이언돔으로 요격하기 힘든 미사일도 많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드려 맞았다. 자, 미국 쪽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번에 180발인데 4월 대비 2배 물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탄도탄 일부 섞여 있었습니다. 탄도탄 기준으로 말을 했다고 봅니다. 즉 이것은 뭐냐. 180발 정도 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막을 수가 없구나. 아이언돔, 그 위에 데이비스 슬링, 그 위에 에로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가 한 100발 안쪽이구나. 이게 공격이 계속 반복되면 그들이 동이 날 것이다. 특히 아이언돔이나 그들의 방공체계는 자국산이에요. 자국 생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란은 3,000발 가지고 있어요. 이거라면 소모전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유리할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 180발 정도 쏘면은 한 3분의 1은 가서 맞을 거야. 실제 맞은 거거든.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게 이제 감이 잡힌다는 거죠. 예. 자, 말씀드린 대로 각종 탄도탄 3,000발 정도 보유한 것으로 보도가 있어요. 저도 뭐 보도 내용 보고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극초음속으로 활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파타 미사일이 이거예요. 이건데
극초음속이고 2022년부터 배치된 거니까 최신형이에요. 목표 도립 속도가 마하 13에서 15예요. 사거리 1,400km라고 이거 위키피디아에 나왔는데 이번에 보면 1,700km 이상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응? 잘못된 거고 이 비행기의 이 미사일 속도를 감안했을 때 12분이면 이스라엘까지 날아온다. 자, 이런 계산이 나오고요. 자, 이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북한에도 보면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광고를 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우리 현무 2C도 요렇거나 아니면 활공형이거나 그래요. 앞에를 자세히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죠. 날개가 있고 오른쪽 위에 사진 보세요. 날개가 있고 탄두부에 안에 탄두부 내에 추가의 엔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게 밑에서 추진체하고 분리되고도 추가 추력을 낼 수 있다. 목표 돌입할 때 저한테 요격을 당할 수 있는 거리까지 도착을 하면은 고도에 도착을 하면은 추가로 속도를 더 낸다. 그래서 상대방 방공망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간다. 그래서 최종 돌입 속도가 마하 13, 15가 된다고 위키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좀 날개가 있기 때문에 기동을 한다. 자, 우주 공간에서도 대부분 이제 이런 탄도탄은 우주 공간을 통해서 날아오죠. 거기는 이제 마찰이 없기 때문에 사거리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구닥다리 방식으로 포물선을 전제로 한 계산에 의해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는 요격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게 활공형 극초음속보다도 더 전 단계예요. 활공형은 계속 이렇게 접시뛰기를 하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초기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그래서 퍼싱2 같은 그런 컨셉이다. 우리도 현무 2C가 아마 이런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좀 2C가 그 코드명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양이 앞에 탄두부에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일단 그렇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그래요. 그런데 멀리서 실루엣만 보게 되면은 활공형인지 이런 형식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북한은 활공형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상 이렇거든요. 이런 파타식, 그 다음 활공형식, 그 다음 순항식이거든요. 순항형 방식은 고도 3, 40km 이하로 계속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레이더에 안 걸린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거든요. 예. 자, 이걸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당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화면상으로 보기에도 두 가지 스피드에, 두 가지 속도의 미사일이 있었다. 자, 이스라엘 방공망, 이거 우리도 크게 참고가 돼요. 우리도 좀 KAMD 한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다층 방공망인데 우리하고 비슷해요. 맨 밑에 아이언돔, 그 다음 데이비드 슬링, 그 다음 에로 시스템이 있는데 에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에로 1, 2, 3 이렇게 단계적 개발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사거리가 길어지고 정확도가 높아지고 이런 건데 여기에 있는 레인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은 밑에 게 한국형 아이언돔, 그 다음 천궁 1, 2, 천궁 3까지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 LSM 초기형, LSM 개량형, 중간 단계 요격형. 똑같아요. 이 정도 세 단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축하려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축이, LSM은 내년부터 생산이고, 한국형 아이언돔은 2020년대 말 몇 년 안 남았어요. 한 2030년 정도 되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거예요. 제가 봐서 우리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방공망보다 더 견고한 방공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2022년 당시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SNS에서 이런 걸 올렸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때 아마 LSM하고 그렇죠. LSM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의 시험 발사가 있었어요. 비행 성능 테스트하는 초기 시험이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성능에 대한 개괄이 나와 있어요. 고도 10km 이하. 자, 사거리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대공 미사일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드 미사일 이야기할 때 대응 고도를 이야기하지 사거리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수직으로 쏠 때가 사실 제일 적게 날아가요. 그죠? 예. 그리고 이런 탄도탄들은 다 머리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져요, 거의. 그래서 고도가 더 중요해요, 사거리보다는. 그래서 고도 10km 이하 딱 찍었죠. 천궁급이 고도 20, 30km급이죠. 그게 패트리엇. 그 다음
LCM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고도 30km 이상, 40, 50 초기형은 그렇고 뒤로 올라가면 이제 사드급을 추월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고도 10km 이하가 됐고 북한의 장사정 프로를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주변에서 주로 로켓탄이죠. 로켓탄. 예, 로켓탄을 방어하는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주로 하마스, 헤즈볼라가 쓰는 로켓 다 떨어지죠. 아이언돔한테. 그런데 북한은 최소한 이란급이다. 이번에 뚫렸잖아요. 그래서 아이언돔과 차원이 다르다는 게 그 이야기예요. 즉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개발진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북한의 무기 체계는 북한의 방사포든 탄도탄이든 이스라엘이 매일 경험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최소한 이란급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걸 막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건 일단 LSM 계열이 먼저 맞고 그 다음 천궁급이 맞고 마지막에는 아이언돔이 막는다. 이거라는 겁니다. 예. 자, 화력의 밀도도 북한이 절대 이란에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현실감을 가져 보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가장 고고도까지 올라가는 에로우는 이건 뭐 사드급이나 그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 공간까지 날아가는 거잖아요. 350만 달러. 데이비드 슬링은 우리 천궁급이라고 보고 100만 달러. 그다음 그 정도 수준인데 이란은 지금 이란의 탄도탄 요거 지금 앞에 탄두에 날개가 달린 걸로 봤을 때는 극초음속 류인 것 같단 말이에요. 파타 미사일인 것 같아요. 이번엔 흰색이지만 고작 10만 달러. 10만 달러면 지금 환율로 치자면은 1억 3천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아이언돔도 지금 상당량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데 에로우나 데이비드 슬링 같은 건 숫자가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때까지 대량으로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천궁2 같은 경우가 20개 포대를 배치할 겁니다. 20개 포대. 이 비유를 하자면 20개 포대고 그럼 600발 정도예요. 네. 그리고 LCM 같은 경우는 지상에 4개 포대를 장착할 예정이에요. 배치할 예정이에요.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거기도 한 포대당 32발이라고 치면은 4개 포대면 100 몇십 발, 100에서 200발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럼 이란처럼 이걸 몇 번 반복하면 다 동이 나는 거예요, 미사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아이언돔 숫자가 좀 많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언돔은 한 2,000발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발사할 수 있는 게, 발사대 장착되어 있는 게. 이 예비탄 넣고 할 시간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 봤을 때 전쟁이 지속된다 하면은 누가 더 유리하겠느냐, 오래 가겠느냐. 지금 러시아가 소모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전체, 미국을 포함한 유럽 전체를 다 동냈잖아요. 미사일도 없고 포탄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번 지금 이 반격을 보복 공격을 했음을 감안할 때, 예, 그럼 이란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 다른 나라들이 위치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전쟁의 양상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지상작전보다는 공군이나 탄도탄 전쟁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이란 방식의 소모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이란이 절대 안 빌린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 그래서 다시금 무기는 성능이 당연히 훌륭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저렴하고 만들기가 쉬워야 된다. 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이란이 뭐 경제적으로 뭐 북한과 비슷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자, 예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인데, 자, 2022년 세계은행의 GDP인데, PPP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무탄도탄을 아무리 싼 거라도 하나에 13억, 1억 3천만 원에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런 게 감안된 게 PPP예요, 물가를. 예, 이게 실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나라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이게 직제를 한 것이죠. 한국이 그 당시 14위였어요. 우리를 100으로 봤을 때 이란이 그 당시
등수가 21위였어요. 2년 전이에요. 이란은 우리의 61% 정도예요. 이스라엘의 순위는 49위예요. 이러면 전쟁 지속력이 누가 좋겠습니까? 이란이 훨씬 나은 겁니다. 이란의 인구도 8천만이 넘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지금 1,000만이 안 돼요. 자, 경제력에서 이란이 우위에 있어요. 인구에도 훨씬 우위에 있어요. 이 차이보다 무기의 값의 차이는 더 커요. 훨씬 더 저렴하죠, 이란이. 예. 자, 이거 한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우리도 보면은 이게 예전에 제가 썼던 건데 8월 달에 차량당 4발이 장착 가능한 즉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도 중량이 500kg이에요. 장난 아니죠. 그림 보이시죠, 이거? 이거를 250대의 발사 차량, 우리말로 하면 천무 발사 차량 같은 거예요. 이거를 전방에 다 배치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차량당 4발이니까 250대니까 1000발을 휴전선에 배치했다는 거예요. 뭐 예비탄이 있겠지만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는 최대치가 1000발이라는 거예요. 자, 요번에 이란이 180발 발사했는데 아이언돔이 하고 그들의 방공망 자체가 다층 방공망 자체가 무력화됐잖아요. 요번에도 뭐 에로도 발사했을 거고 데이비드 슬링도 아마 발사했을 거예요. 뚫렸잖아요. 그래서 날아오는데 극초음속이라 그래도 19분, 20분은 걸리는 거리인데 우리는 몇 분이면 날아와요?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아까도 보셨죠. 1700km를 날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비무장지대 합치면 뭐 8km 정도밖에 안 되죠. 4km인가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엄청나게 우리는 빠른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180발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거리까지 짧아요. 볼까요? 이 1000발이 날라온다. 이거 말고 다른 뭐 예를 들어 다른 탄도탄도 있고 북한 친구들도 대구경 방사포도 있어요. 대구경 방사포에 추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의 방공망이 지금 어떻게 돼야지 얘를 막을 수 있느냐? 우리의 지금 다층 방공망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천궁2인데 천궁2는 2028년까지 20개 포대 정도 배치되는 게 목표예요. 지금 몇 개 포대밖에 배치가 안 됐을 거예요. 현재 이런 게 발사가 되면 우리는 못 막아요. 맞아야 돼요. 예. 자, 그런 거 한번 현실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이 우리 한국형 아이언돔 모델이 나온 거죠. 이거 LIG 넥슨에서 요격체들 전체를 체계 종합하고 있고 아마 레이더하고 추진체 이런 것은 그래서 레이더는 분명히 이제 하나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걸 10개 포대를 배치하려고 그러고 발사대를 한 포대 6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쭉 계산을 해보면은 1920발이에요. 2000발이에요. 2000발. 예,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게 2000발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이란 같은 경우는 3000발의 탄도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굳이 탄도탄이 아니라도 돼요. 이란은 1700km를 날아와야 되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10km만 나르면 남한 땅이고 40km, 50km만 나르면은 뭐 서울과 수도권을 다 커버해요. 그러니까 뭐 별것이 다 날아올 수 있거든요. 숫자가 훨씬 많다고 봐야 돼요. 예. 위에 천궁 600발 그리고 LSM 몇백 발, 뭐 100에서 200발 부족하죠. 그렇게 봤으면. 자, 이런 게임의 규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둬야 돼요. 예. 우리가 한 발도 안 맞고 이기려면. 네. 자, 공군력을 볼게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이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폭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란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까 탄도탄이 날아온 거리가 1700km죠. 그럼 그것만 치더라도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돌아오려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3500km예요. 작전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웬만한 전투기로는 작전 반경이 안 나오는 거리예요, 이게. 예, 여러분 F-16 작전 반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예.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군 기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중동에 거기를 활용해야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강한 경고를 보냈거든요. 이제는 정치적 싸움이에요. 이란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다가 항공기를 공항을 제공하거나 자기의 영공을 제공하는 국가들은 우리 적이다. 자, 이게 누구 말빨에 쓸 것이냐, 이게 대단한 거죠. 예, 지금 봐서는 이란 뒤에는 러시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게임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맞대응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제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격했다고 봐요. 미국 대선, 이 트럼프가 유리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동을 한 걸 보면.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미국에도 유리한 점이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복잡해진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공군 전력 볼까요? F-15가 66대, F-16이 175대. 이렇게 되면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는 F-15가 59대, F-16이 160 몇 대죠. F-35는 우리가 더 많죠. 예, 상당히 강한 공군력이에요. 근데 이걸 활용하려면은 다른데 미군 기지를 활용해야 된다. 중동에 흩어져 있는. 그러면 이란의 적이 된다. 러시아의 적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금년 4월에 나온 기사죠. 워싱턴 포스트. 러시아가 무기를 통해서 이란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다. 그때 준비 다 됐어요. 이미 한 달 전에 쇼이구 전 국방장관이 다녀갔죠. 북한도 다녀갔어요. 근데 이제 혹시 부족한 건지 없는지를 전문가하고 체크하고 간 거예요. 즉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꿔주고 갔을 거예요. 이렇게 싹 노출하잖아요. SU-35 거의 최신 4.5세대 전투기 24대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란의 공군력은 급 신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오래된 기체밖에 없었거든요. 과감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미국 눈치를 보면서 이런 무기를 사고 싶어도 못 샀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딱 밀어준 거예요. S-400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눈치 안 보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위상이 말빨이 떨어진 겁니다. S-400이 들어가면서 또 그게 뭐가 들어갔느냐? 대전자전 체제가 들어갔어요. 수송기가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이란에 러시아군이 수천 명 수준까지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수천 명이면. 이런 거 교육 목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뭐 필요하겠죠. S-35도 가르쳐야 되고 S-400도 운영을 도와줘야 되고. 즉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러시아군이 맞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뭔가가 좀 아주 강력한 게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 대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란이 이런 공격할 리 없는 거예요. 예상 밖의 습격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 이렇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이 여기 들이밀 수 있을까? 과연 주변 국가들이 이런 분위기를 다 아는데 그들 영토에 이스라엘 공군기가 착륙하게 도와주겠느냐? 미군 기지가 이미 있는 거지만 거기에 이스라엘 공군기 오는 거 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이 발목이 많이 묶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여기에. 그리고 실제 공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미국 공군 장관이 우크라이나 초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대공 미사일 그거 되게 무섭더라. 우크라이나의 대공 미사일 상당히 괜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대공 미사일이 뭐였습니까? S-300이었거든요. 예, 그거보다 훨씬 앞선 S-400이에요. 소위 F-35를 잡는다는 그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자체가 만만치 않은 벽이에요. 지금 또. 자, 그리고 이게 제가 가장 크게 주목했던 부분이 이건데 쇼이구가 한 달 정도 전에 다녀갔다는 말씀 드렸어요. 실무 차원이에요. 근데 뭐 필요한 거 없냐? 아니면 우리가 무기 다 전해줬는데 그게 잘 됐냐? 아니면 쇼이구랑 그 무기랑 같이 갔을 수가 있어요. 예, 이란이 러시아와 면밀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 그 결과물을 러시아는 미국하고 또 이야기를 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자, 9월 30일 날 공격하기 하루 전날 러시아의 총리가 미슈스틴이 이란을 방문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입니다. 뭐 이러면 대통령이지만 하는 일을 봐서는 우리 국무총리나 총리급이에요. 그 위에 이제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은 지금 10월 22일에서 24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미팅에서 푸틴을 만나기로 돼 있어요. 이 사람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공격을 했거든요.
조율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훨씬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많은 생각이 갑작스럽게 공격한 게 아니에요. 많은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해관계도 고려하고 이스라엘의 손발을 상당히 묶어놓은 상태에서 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란의 공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국민들 여론이 안 좋을 거잖아요.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참냐?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꽃비를 풀어줬다? 그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골랐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손발을 묶은 다음에 공격하게 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또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겁니다. CNN 기사 보세요. BBC에서도 비슷한 기사가 났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이란 탄도탄 공습에 대해서 경고했다. 하루 정도 전에. 미국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알려줬어요. 우리 알려준 거죠. 이스라엘은 몰랐다. 그래서 충분히 대응하기 힘든 상태에서 맞았다. 말은 들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미국도 긴급하게 알았다. 근데 미국이 긴급하게 알았는지 오래전부터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있었다. 이란이 공격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러시아 정보부를 통해서 미국이 알고 있었다.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공격 소식을 듣고 바이든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반격할 권리가 있으나 핵시설 공격은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봐서는 만약 공군기를 통해서 제가 이스라엘이 탄도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군에 절대적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리고 미군 공군기지가 전부 자기들 공군기지잖아요. 중동 전체에. 그 우월한 그걸 바탕으로 전자전. 그래서 대전자전 장비가 들어갔다는 게 큰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노출된다는 거예요. 가게 되면은. 그래서 거기 핵시설 공격을 하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S-400 이야기 드렸죠, 말씀. 네. 핵시설 공격은 반대. 이건 뭐냐면 이란의 지금 핵 무장이 거의 다 왔다. 아직 하지는 못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북한의 영변에 핵시설을 공격해야 된다고 미국 여러 번 카드를 만지작거렸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얘들 조금만 지나면 핵무기 가진다예요. 근데 지금은 뭐 핵시설 공격한다. 핵 농축시설 공격한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즉 뭐냐.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딱 그런 지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이스라엘이 생각을 한다면 핵 무장, 핵에 대해서 내가 절대적인 우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 손발 자르려고 거기를 가장 먼저 타결할 것이다. 왜? 임박했으니까 이란도 핵 무장이. 그걸 누구나 다 예상하는 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노를 했어요. 노를. 예. 자, 이거가 상당히 반전 카드다. 단지 확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노를 했느냐? 이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와 미국 아니면 바이든은 지금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딥스테이시 내리는 판단이 서로의 의견이 맞아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게 미국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어디에 유리하냐?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오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거 한번 보세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 기사가 쑥 들어갔다는 거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볼 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 일주일? 2주일? 트럼프의 우세가 확실시되고 또 이 그림에서 보시는 눌란드가 자기들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관여했었다. 개입했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복한 이 시점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것은 많이 약해졌어요. 트럼프의 당선은 확실시되고
자, 오늘 나온 기사 한번 볼까요? 우글레다라고 한 지역이 돈바스 지역에서 함락당했다. 옆에 제목 보십시오. 젤렌스키 망명 계획이다. 이거를 덮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는 그 모양새를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이란이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괜찮아요.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자, 이것을 러시아와 미국이 교감이 있다. 이미 젤렌스키를 정리하고 미국이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빠져나오게 한다. 이런 그림이 아닌가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도 오늘 준비를 하면서 관련된 이란 공격에 대한 미국 기사들을 보고 그 댓글들을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의 댓글입니다.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질렸거든요.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기다 자꾸 돈을 퍼줘?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 시점에 아까 놀란드 말씀드렸지만 약간 결정을 했다. 자기들이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자, 우크라이나는 빠져나오고 그 우크라이나를 덮는 과정에서 가자 전쟁을 활용했다. 그러면 가자 전쟁 하나밖에 남지 않는데 여기는 계속 긴장을 어느 정도 키우겠지만 이게 뭐 세계 대전으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방치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이 대충 정리가 되면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여기는 미국 사람들이 댓글에 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원만 중지하면 알아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미국 대선 결과 후에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건 우크라이나를 빨리 끝내겠다는 의도가 이게 숨어 있다. 그것은 미국의 딥스테이트하고 이미 방향을 전환했다. 트럼프랑 코드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석이 있다라고 제가 감히 제안을 해보는 바입니다. 네. 자,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윤석열하고 일본의 기시다와 새로 된 이시바 총리는 상당히 미국과는 다른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지금 크죠. 미국은 이미 마음의 정리를 대충 하고 방향성을 설정했는데, 자, 큰 파열음이 느껴집니다. 또 하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정에서 제가 말한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그럴듯 하시다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맞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이상 중요한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진공 청소기 쫙 빨아들이고 있는데 거기서 중국의 존재감이 없다. 예, 이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공감을 형성하게 해주는 큰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